안전한 퇴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경공술 오늘 주라의 경제 선생님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염블리 염승환 오셨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여기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월요일에 폭락 올 것이다.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오늘 근데 주식시장 올라버렸어요. 그래요? 예. 아니 주말만 해도 이게 큰일이다. 최고 악재다. 이거 엄청 큰 은행이라면서요. 이게 이제 미국에 좀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게 미국의 16대 은행이에요. 16번째. 엄청 큰 은행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선 그때 신문 보니까 한 기업은행 정도 되지 않냐. 크기가 그 정도 보고 있는데 네. 자산 규모가 한 240조 원 정도 되는 은행인데 파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은행 중에 두 번째로 가장 큰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이 좀 있었고 여기서 이제 주말 사이에 왜 이렇게 좀 사람들이 불안해했냐면 네. 여기에 주요 고객들이 대부분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 기업들이에요. 네. 이렇게 벤처 기업이나 네. 바이오 투자하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열심히 펀딩 받거나 이래서 번 돈을 요 실리콘밸리 은행에 많이 넣어놓은 거지. 예치를 해놨는데. 네. 이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면 25만 달러 이상은 이제 보호가 안 됩니다. 네. 안 되는데 대부분 그 이상 예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파산을 하면 못 돌려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네. 이와 비슷한 은행이 미국에 많단 말이에요. 은행이 미국엔 많아요. 한국과 다르게. 네. 근데 그럼 다른 만약에 제가 다른 은행에 예치를 했던 CEO라고 치면 네. 저 같아도 불안해가지고 불안하죠. 예, 돈을 좀 이제 연쇄적으로 뺄 가능성이 있는데 뱅크런. 예, 근데 그게 좀 우려됐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미국 은행 개장 시간 전에 네. 미국 정부가 전액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25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고객이라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갚아준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게 리스크가 이제 완전히 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오히려 좀 반등하는. 블랙 먼데이 피했어요. 네, 일단은 좀 피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일단은 피했는데 그렇다면 은행이 금리 인상이 좀 계속됐고 보유 채권 가치가 하락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뱅크런이 있더니 갑자기 은행까지 파산할 정도면 불안한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SVB라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부실해서 파산된 게 아니고 보통 그러잖아요. 옛날에 2008년 금융위기 터질 때 리먼이 부실해져가지고 대출 채권을 워낙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땐 부실 자산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파산을 했죠 사실은.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를 들고 있다가 파산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이게 더 좀 충격이 좀 컸는데 근데 이게 좀 독특한 구조인 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예금을 보통 우리 한국의 은행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돈을 많이 받으면 대부분 대출을 합니다. 네. 그죠? 대출을 하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놓는데 예금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이 기업은 그 많은 돈을 미국 국채에다 투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국 국채인데 안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2년 전에 미국 국채 금리가 1%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금리가 되게 낮잖아요. 네네. 그러면 채권값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간단하게 채권값은 금리랑 정반대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럼 금리가 낮으면 채권값은 비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채권에 투자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금리가 반대로 급등해 버렸죠. 4%.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채권 가격은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근데 기자님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만약에 급한 돈 아니면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내가 채권에 손해를 봐도 채권의 특징이 뭐죠? 나한테 원금은 돌려줘야 나중에 이자도 줍니다. 그래서 까먹을 일은 없어요. 만기까지만 가져가면. 근데 문제는 고객들이 갑자기 돈을 인출해 갑니다. 근데 국채만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채를 팔아야 됩니다. 돈을 갚으려면. 근데 손해를 보고 판 거예요. 결국엔 엄청난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이 소문이 이제 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 이 은행 돈 없다. 그래서 스타트업 CEO들이 뭐를 했냐면 모바일 폰을 딱 켜고 거기 접속을 해서 뱅크런을 한 거예요. 돈 계속 뺐군요. 뺀 거죠. 근데 안 빼지죠 당연히.
이미 정지가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회사만의 좀 독특한 그러니까 너무 국채를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펼쳐졌다. 우리 경제도 불안해. 은행 하나쯤 망할 수도 있어. 건설회사 몇 개는 넘어간대.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 아직은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이 실리콘밸리 은행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뭐 국채를 뭐 그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들고 있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대출 많이 해줬어요. 그 예금 받은 거를 해놨고 그리고 이 은행의 뭐 유동성 비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뭐 이 예금 인출을 해도 충분히 갚을 돈들은 지금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크진 않고 또 한국은 미국보다는 금리 인상을 먼저 끝내버렸거든요. 금리 동결로 갔어요. 이 모든 게 미국이 너무 금리를 많이 올린 거거든요. 후유증이 터진 거죠.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는 완화됐는데 문제는 이 제2, 제3의 또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면 언제 또 우리나라에서 터질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는 금리예요. 금리가 계속 오르면 이게 어쨌든 사고는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어쨌든 한국은행은 동결로 갔는데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또 올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원래는 한 번에 0.5% 올리려고 그랬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제 아마 다음 주죠. 3월 22일 날 금리 결정하거든요. 그때 아마 0.25% 아니면 미국의 그 유명한 골드만삭스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거기서 오늘 보고서를 냈어요. 이번에 금리 동결할 것 같다. 미국은 못 올린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약간 신용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금리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사실상 이번에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리콘밸리 은행 후폭풍이 우리 경제나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크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 은행만의 아직은 문제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미국 정부가 대처를 늦게 하거나 못했으면 이 뱅크런이 또 발생했겠죠. 그 실제로 뉴욕의 시그니치 은행도 같이 파산해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미국 정부가 우리가 여기도 우리가 보장한다. 그리고 그 영국의 HSBC라는 은행이 있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또 지사 중에 저 영국에도 있거든요. 거기를 단독 우리나라 돈으로 1달러였나? 아무튼 거기에 인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각이 됐죠. 그래서 리스크는 일단 조금 지금은 잠잠해졌다.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에서 여기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 은행에 우리 괜찮은 거죠? 일단 우리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이 한 900조 정도 돼요. 근데 300억 정도니까 많은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한 건 300억인데 이게 보통 위탁을 해요 또. 맡깁니다 다른데. 근데 그건 아직 공개가 안 돼가지고 뭐 그것까지는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니까 일단 한숨 넘깁니다. 지난주에 카카오와 하이브 SM 쟁탈전 인수전 뜨거웠는데 자 SM 인수전에 하이브하고 카카오가 뛰어들어서 계속 사 모으면서 주가가 막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주가 많이 오르니까 개미들이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급락. 오늘 무려 23%나 빠졌습니다. 주말에 타결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러면 됩니까? 이거 개미들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회사 인수전에 누가 돌입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본인이 그 기업에 대해서 명확히 안다면 뭐 뒤늦게라도 쫓아가시는 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이미 지금 좀 SM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었던 게 뭐냐면요. SM을 그 카카오가 9만 원에 가져가려고 그랬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공개 매수 말고 뭐 전환사채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그 후에 이제 하이브가 공격 들어갔죠. 12만 원에 공개 매수. 그리고 나서 다시 카카오가 15만 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기업들이 영원히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의 전쟁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이브도 자금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카카오도 물론 돈은 있겠지만, 근데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15만 원. 그러니까 왜 SM 그 15만 원 공개 매수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샀냐면 그때 루머가 좀 많이 있었던 게 설마 하이브가 여기서 그만두겠냐. 그렇지. 신문 기사도 한번 나왔는데 질렀는데 여기서 하이브는 18만 원이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15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니까 약간 안전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15만 원. 15원에 팔면 되지. 아니면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이제 더 냉정하게 생각하셨을 건 뭐냐면 15만 원에 100% 사주는 게 아니에요. 35%만.
네. 그러니까 차라리 카카오가 100% 샀으면 주가 폭락 안 합니다. 네. 당연히 거기 이제 머물러 있겠죠. 15만 원에. 예. 다 사주는데. 근데 여기서 좀 약간 문제가 뭐였냐면 지분 35%만 인수하는 거거든요. 공개 매수를. 네. 나머지 지분은 인수할 의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만큼 이제 훼손되니까. 그리고 하이브가 발을 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그냥 쏟아져 버린 거죠. 근데 매물이 쏟아지니까 SM이 23.48% 폭락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해가 좀 가는데 네. 하이브는 3.2% 상승, 카카오는 4.6% 상승. 하이브도 같이 오르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이브는 그 전에 좀 약간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이제 하이브 주가가 좀 약간 강했던 이유는 어쨌든 전해 전쟁에서 너무 계속 만약에 18만 원에 인수해도요 후폭풍이 좀 있어요. 너무 네. 비싸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승자의 저주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하이브 입장에서는 12만 원에 어쨌든 인수를 했고 일부 지분을 그리고 그 이수만 의장이 지분도 인수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카카오가 지금 15만 원에 사줄 거 아니에요. 예. 공개 매수에 오면 어쨌든 이익이 나거든요. 예. 싸게 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일회성 이익으로 또 잡힐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이브 주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카카오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어쨌든 돈은 들어도 승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경영권을 가져오는 거니까 특히 이제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SM을 만약에 이제 안게 되면 물론 이제 카카오 엔터도 아이유도 있고 거기에 뭐 더 보이즈인가요? 그런 이제 그룹들이 있는데 아이유가 카카오에 있어요. 네, 옛날에 로엔 엔터라고. 그렇군요. 네, 거기가 이제 카카오로 넘어가서 네. 그래서 이제 K-팝 이 풀을 넓힐 수가 있으니까 네. 좋을 수 있어서 올라가는데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거 그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카카오가 6천억을 투입을 하고요. 엔터가 6천억 넣거든요. 네. 근데 뭐 카카오 엔터는 좋죠. 뭐 SM 인수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 이용해서 또 상장할 수도 있고. 예. 근데 만약에 엔터가 상장하는데 카카오가 지금 6천억 준 거잖아요. 네. 그럼 카카오 주주한테 뭐가 남냐 이거죠. 네. 카카오 주주는 돈은 6천억이 여기 들어갔는데 네. 상장은 엔터가 해서 엔터가 돈 벌고 네. 카카오 주주는 오히려 엔터가 상장을 하면 오히려 또 이 가치가 떨어져요. 네, 파이가 주주 가치가.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카카오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결코 좋은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네.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6천억을 했는데 네. 내가 받는 몫이 뭐냐 이거죠. 네. 주주 입장에선. 카카오 엔터만 좋죠. 엔터는 좋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주가는 올라갔다 하더라도 카카오 주주분들이 좀 그런 부분은 냉정하게 좀 고민해 보시고 이건 또 경영진이 카카오 주주도 달래기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엔터 인수한다고 엔터가 이거 SM 인수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주주분들한테는 뭔가 좀 또 보상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6천억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주식 그리고 특별히 SM 카카오 쳐다보시는 분들 하이브 쳐다보시는 분들 무슨 얘기한지 다 들으셨죠? 네. 우리 저 국가 신용 등급이 그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그 유지됐습니다. 네. AA-로. 네. 그런데 우리 경제는 괜찮은 겁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아직은 근데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대로 부동산은 좀 계속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PF가 아직 끝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전히 미분양 많이 나오잖아요. 미분양 계속 늘고 있어요. 네, 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미분양이 늘고 금융사 한두 군데가 좀 리스크가 또 생기고 이게 사실은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시잖아요. 네. 돈이 못 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올해 정부의 업무 목표 좀 1순위 중에 하나가 PF 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이제 계속 리스크 관리하려고 할 텐데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면 네. 이게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기조는 이제 금리 동결 쪽이니까 네. 그래서 금리만 튀어오르지 않으면 리스크는 제가 봤을 때 크지 않은데 걱정되는 거 혹시 또 물가 올라가지고 네. 또 금리 오를까 봐. 물가 오르고 환율도 좀 많이 오르잖아요. 환율은 근데 오늘은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은 떨어졌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금리 안 올릴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지 다행히 떨어졌는데 환율이 또 올라가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 커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PF가 중요한데 그걸 만드는 원인은 금리와 환율이니까 네. 이게 좀 튀는지 안 튀는지 좀 계속 체크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은 올해는 되게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올해는 아직까지는 좀 네. 그런 두드리고 예. 웬만하면은 예, 왜냐하면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네. 주식은 금방금방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주식 괜찮습니까?
네이버도 괜찮고 카카오도 괜찮습니까? 아니 뭐 저는 그러니까 기업이 뭐 괜찮다 그거보다 네. 주식시장 전체로 주식이요? 봤을 때는 네. 저는 지금 좀 괜찮다. 네. 네, 왜냐하면 충분히 싸다 우리 한국 주식은. 그런데 삼성전자는 계속 떨어진다고 하던데요. 아니 오늘은 올랐습니다. 오늘이요? 오늘은 올라서. 코인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코인도 지금 이게 여기 미국에서 은행 하나 파산한 게 코인 쪽이에요. 예. 코인 은행 쪽.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크고요. 뭐 코인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지만 이거는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이번 리스크로 미국에서 규제가 굉장히 좀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일 관계가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요. 한일 관계가 어찌 갈지는 모르지만 네.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러면 또 좀 주목해 봐야 됩니까? 관련 주식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본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을 때 제일 피해받았던 게 그쪽이잖아요. 여행 쪽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본을 워낙 또 많이들 가시지만 관계 개선되면 네. 일본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일본 좀 수출 비중이 높거나 네. 또 특히 이제 가장 합작하거나. 대표적인 게 항공과 여행사죠. 항공 여행. 왜냐하면 이제 특히 저비용 항공사는 일본 비중이 좀 높아요. 예. 근데 옛날에 코로나 전에 기억나세요? 갑자기 일본하고 관계 안 좋아져가지고 여행 아예 안 가버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굉장한 타격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기업들은 오히려 좀 좋을 가능성. 여행 쪽은 이제 조금 낫습니까? 네, 확실히 나아지고 확실히요? 있어요. 이제 남은 것도 중국인데 중국도 결국 시간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 쪽은 확실히 좀 좋아지는 건 좀 명확관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조심하시고 여행은 좀 다녀오시고 쳐다보셔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 경제는 괜찮은데 그래도 미국에서 은행이 망하는 이렇게 큰 은행이 그럼요. 망하는 걸 네. 보면 불안하긴 불안하네요. 네, 그래서 금리를 좀 계속 면밀히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금리. 네. 네. 금리를 생각하면 네, 부동산은 아니랍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경공술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의 대표 아티스트